넌 그저 암기로만 공부하는 로봇이야. 진짜 창의성은 없어. 명문 프레스턴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인 앤드류 스미스의 냉혹한 독설이 교무실에 울려 펴집니다. 아버지를 따라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된 17살 최수연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수연의 자존심도 산산조각이 났죠.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교육체계를 무시하는 앤드류 스미스 선생님께 자신의 능력과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한국의 힘을 증명해 보이기로 하는데요. 수연이 어떻게 이 모든 편견과 멸시를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여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잇는 가교로 우뚝 서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연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가족 모두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프레스턴 고등학교,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 교문 앞에 서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무서울 거라는 걸. 교문을 지나 학교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주변의 대화가 잠시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저를 쫓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홀로 서 있다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일이었어요. 너 새로 온 학생이지? 안녕, 나는 에밀리야. 복도에서 갑자기 건넨 인사에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금발 소녀가 서 있었어요. 대답하려 했지만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고개만 끄덕였죠. 괜찮아, 첫날은 항상 힘들어. 내 교실 찾는 거 도와줄까? 에밀리의 친절함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대화조차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시험에서 항상 만점을 받았는데 실제 대화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번역하는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수연. 이에요. 말이 더듬거렸지만 에밀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죠. 함께 교실로 향하는 동안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문 앞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최고였어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고 과학 시간에 발표를 할 때면 선생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어요. 자, 여기야. 수학 수업이 첫 시간이네. 스미스 선생님은 좀 까다로우셔. 행운을 빌어. 에밀리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모든 눈이 저를 향했죠. 다리가 떨려왔어요. 교탁 앞에 서 있던 중년의 남성 교사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 새 학생이군. 이름이 현? 맞나? 앤드류 스미스 선생님의 얼굴에 명백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름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프레스턴 고등학교의 수학과 수석교사라는 스미스 선생님은 20년 경력의 여러 교육상을 받은 인물이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는데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지만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수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아, 그렇구나. 자리에 앉아. 스미스 선생님은 무관심하게 교실 뒤쪽을 가리켰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니 주변 학생들이 살짝 자리를 멀리 옮기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수업이 시작되고 스미스 선생님은 2차 방정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숫자와 기호들이 칠판에 써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이 느껴졌죠. 수학은 언어가 달라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니까요. 머릿속에서 답을 계산하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하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었지만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첫날보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려 노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만난 에밀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수학 교실에 들어서자 스미스 선생님이 이미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책상 위에 필기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번엔 바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뒤에서 쏟아질 시선들을 피할 수 있었죠. 자, 오늘은 어제 배운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스미스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문제를 베껴 적으며 이미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고급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다가 의외로 제 이름을 불렀죠. 수현, 자네가 풀어보겠나?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아권 학생들은 수학 공식만 외우지 진짜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많더군. 그의 말투에 숨겨진 조롱과 노골적인 편견이 느껴졌어요. 교실 안에 학생들이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쥔 분필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더듬거리는 영어였지만 수학적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숫자와 기호를 적는 순간만큼은 자신감이 생겼죠. x의 제곱에 4를 곱하고 여기에 8x를 더한 다음 11을 빼면 0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칠판을 채워가는 동안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풀이를 마치고 마지막 답을 동그라미 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랍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제 풀이를 살펴보았죠. 답은 맞지만 우리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군. 그냥 외운 풀이법으로 기계적으로 푼 것 같은데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네. 자리로 돌아가렴. 스미스 선생님의 무례하고 경멸적인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였다면 선생님께서 창의적인 풀이법이라고 칭찬해 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자리로 돌아가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무시와 편견이 명문 고등학교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사실 수연이 사용한 방법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에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더 앞서 나가나 보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야 해요. 스미스 선생님의 말에 숨겨진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작게 속삭였어요.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지만 스미스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향수병이 뒤섞였죠. 수업이 끝난 후 스미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교실에서 그의 앞에 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수연, 자네가 한국에서 수학을 잘했던 건 알겠어. 하지만 여기 프레스턴은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중 하나야. 내 방식대로 수업이 진행돼. 자네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줘.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방법으로. 자네는 아직 여기 시스템을 몰라. 한국식 교육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창의성을 죽이는지 알아. 단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으로는 진정한 수학적 통찰력을 기를 수 없어. 여기서는 창의적 사고와 토론이 중요해. 우리는 학생들이 진짜 이해하길 바라지 그냥 시험 점수만 잘 받길 바라지 않아. 스미스 선생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그의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이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제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교실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복도에서 에밀리와 마주쳤지만 그녀를 피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훌쩍이며 울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는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특이한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야 해.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며 저 자신을 증명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알람에 일어나 공부하던 날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원에서 돌아오던 순간들,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문제집을 풀던 시간들이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수학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식 교육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창의성을 죽이는지 알아.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학을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의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이 너무 뚜렷했죠. 저는 단순히 암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느끼며 공부했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받은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기에 더 깊은 수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스미스 선생님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크게 천재의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책이 아니라 제 여정의 기록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성취, 그리고 성장을 담을 공간이죠. 그 아래에 수학 정리 하나를 적고 자체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론과 제 창의적인 접근법을 결합한 증명이었어요. 제 천재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분명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기초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방문을 두드리셨죠. 수연아, 새로운 학교 생활은 어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가족 모두를 미국으로 이주시킨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아빠, 괜찮아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한국 교육 방식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가 푼 방법을 보고 그냥 외운 거라고 했죠. 한국 교육을 기계적이라고 폄하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죠. 수연아, 네가 어떤 아이인지 기억하니? 너는 단순히 암기만 하는 학생이 아니야. 수학에 대한 내 통찰력과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고 한국의 교육이 그 기초를 다져줬어.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내 방식을 믿어. 너의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프레스턴 고등학교가 아무리 명문이라도 모든 선생님이 열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고마워요, 아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천재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내일 스미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아요. 제 실력으로 말할 거예요.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이번엔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아니, 제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 한국의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풀고 어려운 개념을 함께 이해해 나가던 그 시간들이요. 그때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수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수연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이제는 주변의 시선이 덜 신경 쓰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수학 교실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수연, 어제 갑자기 어디 갔어? 찾아봤는데 못 만났어. 에밀리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제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에밀리.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 스미스 선생님 때문에? 그분이 가끔 좀 어려운 분이긴 해. 에밀리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짜 웃음이 나온 순간이었죠. 맞아. 하지만 괜찮아. 오늘은 다를 거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제 팔을 잡고 교실로 함께 걸어갔어요. 그녀 옆에 친구 몇 명이 더 있었고 에밀리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제시카, 그리고 토마스였어요. 그들의 친절한 인사에 조금씩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학 교실에 들어서자 스미스 선생님이 이미 칠판에 오늘의 문제를 적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어제의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증명할 차례였으니까요. 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 배울 거예요. 스미스 선생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극한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설명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지, 수연?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왜 분모와 분자를 따로 계산하나요? 로피탈 법칙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학적으로 우아한 접근법 아닐까요? 미분을 한 번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스미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피탈 법칙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개념이니까요. 그는 제 질문을 잠시 생각하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죠. 로피탈 법칙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에요. 대학 과정에서나 배우는. 하지만 내 말이 맞아.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긴 해. 자네가 그런 고급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군.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지식에 약간의 존중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작은 승리라고 느꼈어요.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몇 번 더 질문을 했고 스미스 선생님도 점차 제 질문에 더 진지하게 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와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와, 수연. 네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구나. 로피탈이 뭐라고 했어? 그거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일이 흔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지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했죠. 그냥 미분하게 한 이론이야. 도와줄 수 있다면 기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 그때 우리 좀 도와줄래? 다음 주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기꺼이 도와줄게. 점심시간 저는 에밀리와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수학 공식과 풀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 봐? 토마스가 물었어요. 응, 한국에서는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물론 암기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공부했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기계적인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이었죠. 진짜 대단해, 수연. 네가 이런 걸 다 아는 것도 놀랍고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정말 잘하네. 에밀리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이곳에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쌓은 지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공부하면서 점차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른 수업들도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과학 시간에는 용기를 내어 질문도 했고 영어 수업에서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영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배우는 과정에 있었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수연아. 바로 그거야. 내 재능을 숨기지 마. 네가 가진 것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알아볼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날 밤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도 같이 점심 먹자. 우리 친구들이 내 설명 듣고 완전 반했어. 문자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받은 교육, 제가 쌓은 지식, 그리고 제 천재성은 어디서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중얼거리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스미스 선생님의 수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자신이 생겼어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마이클, 제시카, 토마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교 생활도 조금씩 즐거워졌어요. 그러나 스미스 선생님의 수업만큼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선생님의 표정은 더 굳어졌죠. 마치 제가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스미스 선생님은 점점 더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행렬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런 고급 개념은 지금 필요 없어. 기본부터 제대로 이해하는데 집중하게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는 친절하게 대답하면서도 제 질문에만 유독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말고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교실 앞 게시판에 성적표가 붙었고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제 이름을 찾자 놀라운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다른 과목도 모두 A를 받았죠. 우와, 수현. 만점이야. 에밀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성적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죠. 선생님은 성적표를 쳐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수연, 내 사무실로 좀 오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스미스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자리에 거칠게 앉아 저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시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 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자네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는 거야. 게다가 몇몇 문제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풀었지. 프레스턴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에 만점을 받은 전학생은 자네가 처음이야. 스미스 선생님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눈빛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뚜렷하게 읽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야. 스미스 선생님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한국에서 이미 이런 내용을 배운 것 같군. 그렇다면 이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야. 다른 학생들은 이제 막 배우는 내용이니까. 자네는 미리 답을 알고 시험을 치른 셈이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이렇게 의심받고 심지어 부정행위 취급을 받다니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배운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제 노력의 결과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인데 그게 왜 불공정한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스미스 선생님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 자네가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여기서는 미국식 교육 방법을 따라야 해. 자네의 한국식 접근법은 너무 틀에 박혀 있어. 공식만 외우고 기계적으로 풀어내지 진정한 창의성이 부족해. 자네 같은 학생들은 실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 그 말에 가슴속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손이 떨렸어요. 틀에 박혀 있다고요? 창의성이 부족하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풀이 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식을 대입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3번 문제는 아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증명했고, 마지막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해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어떻게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대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그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제 시험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게. 그가 시험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미적분을 활용했지.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배우지 않았어. 이건 다른 학생들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야.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겠나? 선생님, 그럼 제가 더 어려운 방법으로 풀었는데도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학생을 억압하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더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상위 과정을 미리 배울 기회를 주는데요. 제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수업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스미스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네와 같은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군. 20년 교직 생활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스미스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내 수업에서는 내가 가르친 방식대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네. 수학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해.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가르친 방법만 써서 풀어주겠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편견 때문에 제 능력을 제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게 미적분이든 로피탈 법칙이든 상관없어요. 수학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방법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란 것도 인위적인 구분일 뿐 수학 자체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만약 제가 더 상위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걸 억누르는 건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미스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람, 분노, 그리고 약간의 존중이 교차했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미스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나? 자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그곳에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 자네가 우승한다면 내가 자네의 방식을 인정하겠네.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의 눈빛에서 약간의 도발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네,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승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자 스미스 선생님은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스미스 선생님이 지역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하라고 제안하셨어. 와, 정말? 그 대회는 정말 어렵다고 들었는데.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응원할게. 제시카가 격려했어요.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까지 한 달,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작정이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제가 단순히 암기만 하는 한국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가 받은 교육과 제 천재성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이 도전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번엔 정말 보여드릴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지키는 전쟁이 될 테니까요. 대회까지 한 달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문제집을 풀고 아버지가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신 고급 수학 서적도 읽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이전 대회 기출문제를 연구했고 주말에는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미국식 문제 유형에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에밀리와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문제를 풀 때 타이머를 잡아주고 가끔은 제가 설명하는 풀이 방법을 들으며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수연, 너 이제 거의 미국 사람처럼 말한다. 어느 날 토마스가 농담을 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스미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제가 선생님과 대립한다고 생각해 멀리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 설명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점차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식 교육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실력만큼은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대회 일주일 전 스미스 선생님이 수업 후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연,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사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네는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지? 어떻게 그렇게 고급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을 단계별로 엄격하게 가르쳐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저는 수학 개념의 연결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기존 지식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스미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흥미롭군. 아마도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나 보네.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네. 마침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프레스턴 고등학교 대강당은 지역 내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수연. 넌 충분히 준비했어. 에밀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에밀리. 너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대회 시작 전 멀리서 스미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지를 훑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어요. 특히 마지막 세 문제는 거의 대학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머릿속에서 수식이 명확하게 그려졌고 풀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한국에서 배웠던 방법들을 떠올렸어요. 어떤 문제는 한국식 접근법으로 또 다른 문제는 미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해결했죠. 두 가지 방법을 융합하니 더 효율적인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특히 까다로웠어요. 복잡한 미적분 개념과 선형대수학을 결합해야 했죠.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차분히 생각하며 한국에서 배웠던 고급 미적분 개념을 활용했어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해답을 찾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필을 내려놓으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감독관의 말에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검토한 뒤 제출했어요. 대회장을 나오자 에밀리와 친구들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땠어? 어려웠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어. 특히 마지막 문제는 정말 까다로웠지만 최선을 다했어. 한국에서 배운 개념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 그때 스미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수연 어땠나? 미국식 문제에 적응하기 힘들진 않았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잘 해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개념들과 여기서 배운 접근법을 결합해서 풀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결과가 기대되는데. 일주일 후에 발표될 거야. 대회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비록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습니다. 수연, 너 정말 대단해. 우리 학교에서 이 대회에 나간 학생 중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봐. 토마스가 말했어요. 맞아. 몇 년 전에 우리 언니도 참가했었는데 일주일 내내 불안해하면서 울었었거든. 제시카가 덧붙였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엄청 긴장했어. 근데 한국에서 이런 대회를 많이 경험해봐서 그나마 견딜만 했던 것 같아. 그날 저녁 부모님께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가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학교 방송을 통해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번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 김수연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구나. 너무 자랑스러워.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스미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향해 걸어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스미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해, 수연. 정말 인상적인 성과야. 자네는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수학대회 우승 이후 제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회 결과가 지역신문에 실렸고 교장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에 대한 감회가 교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스미스 선생님과의 관계였어요. 대회 다음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스미스 선생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자네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제대회 답안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2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나는 아시아 교육법이 창의성을 억압하고 단순 암기만 강조한다고 생각해왔어.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의 교육은 기계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여겼지. 학생들이 단지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진정한 이해 없이 문제풀이 기술만 익힌다고 생각했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답안을 분석해보니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 자네는 단순히 공식을 적용한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 특히 마지막 문제. 그건 대학 수준의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자네는 우아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보여줬지. 선생님은 서랍에서 한 책을 꺼냈어요. 동아시아 교육 시스템의 이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네를 만난 후 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 한국의 수학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지 알게 되었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의 연결성과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한다는 것도 배웠어.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다는 말이 기억나. 그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열정과 인내, 그리고 헌신에 관한 이야기였어. 내 편견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 미국식 교육만이 최선이라는 내 오만한 생각으로 자네를 불공정하게 대했어. 그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미국 교육의 강점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 토론과 질문,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을요. 스미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의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네. 다음 달에 있을 교사 연수에서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에 대해 함께 발표하지 않겠나?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시각의 전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으니까. 눈이 커졌습니다. 스미스 선생님과 함께 다른 교사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요? 영광이에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함께 교사 연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과 미국 교육의 강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발표 당일 많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관점에 흥미를 보였고 몇몇은 직접 자신의 수업에 적용해보고 싶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학교 전체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수연, 네가 우리 학교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수학대회 우승 이상의 가치가 있어.
너는 진정한 문화적 교량을 만들었지. 이게 바로 교육의 참 의미라고 생각해. 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과 미국의 창의적인 접근법,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그 장점을 융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천재성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녀 최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